오늘 주인공은 여느 때처럼 고민이 있는 주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신만의 똑소리 나는 절약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안영진 씨를 만났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제가 가계부를 거의 매일 쓰고 있거든요. 가계부 쓰는 중이에요. 안영진 씨 가족의 식비와 용돈, 각종 공과금을 포함한 한 달 생활비는 120만 원인데요. 어떤 비법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전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햇빛이 환하게 드는 낮에는 절대 형광등을 켜놓지 않는 영진 씨. 대신 모든 커튼을 활짝 열어둡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방에 불을 켜지 않고 보는 게 훨씬 편하다는데요. 어둡지 않으세요? 아유, 하는데요. 아니 지금 좀 침침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이거 더 어둡게 하려면 뭐 극장 분위기 나겠죠? 근데 지금은 뭐 별로 어둡지 않네요. 두 번째 비법,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는 꼭 빼놓습니다.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난 후에는 반드시 전기 코드를 꺼놓는다고 합니다. 똑똑하신 건가요? 지금 보셨으니까. 네. 저는 매일 이렇게 해요. 남편이 원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뭐 익숙해서요. 함께 사는 가족들은 어떨까요? I think there are many benefits, but sometimes it's a little bit too much. Too much? Too much. For example? Well, the example is about the outlet. She switched off everything all the time. But yeah, then again, she does save a lot of money, and it has benefited us in many different ways. 언제든지 쉽게 전기 코드를 뽑을 수 있도록 영진 씨네 집, 모든 코드는 눈에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다 뽑으시면 실제로 네. 얼마나 절약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한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는 절약되더라고요, 매달. 영진 씨만의 비법 셋, 밥은 조금씩 매일 하는 겁니다. 장시간 보오는 전기세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러 적은 양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인지 아닌지 보고 사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게 다 에너지 효율 1등급이에요. 냉장고, 텔레비전 등의 전자제품은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합니다. 제가 세탁은 자주 하지 않아서요. 저희가 네 가족이잖아요. 네 명이잖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하기는 너무 심한 것 같고 일주일에 딱 2번, 화요일, 토요일 그렇게 날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번엔 수도세 아끼는 방법입니다. 양말, 속옷 같은 경우는 손빨래를 하는데요. 평소 샤워하고 남은 물을 모아 요긴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비법 중에 비법인데요. 바로 핸드폰이에요. 가족 휴대폰 4명 있잖아요. 4명에다가 집 전화에다가 인터넷 요금 다 합쳐가지고 저희 한 달에 한 5만 원 나오거든요. 되도록이면 한 통신사에 가족을 다 묶는 게 좋아요. 가족을 이렇게 묶으니까 기본료가 50%가 할인이 되더라고요. 모든 통신요금이 단돈 5만 원. 알뜰살뜰 생활비를 아껴 한 달에 적게는 40만 원씩, 많게는 120만 원씩 저축하고 있다는데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예전에는 뭐 나눔 같은 거를 잘 못했어요. 저희가 먹고 살기에도 빠듯해서. 근데 요즘에는 좀 여유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좀 좋은 일 하는 데는 좀 도와드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재능 기부를 한다든지 봉사도 좀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서 좀 봉사도 할 수 있고 나눌 수도 있고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진 씨가 알려준 생활비 줄이는 방법은 특별히 어렵지 않았는데요. 작은 습관이 모이면 큰 절약이 되니 오늘부터 우리도 한번 실천해 볼까요? 자, 우리 안영진 주부의 삶을 한번 이게 살펴봤습니다. 정말 알뜰 주부네요. 와, 정말 저는 사실은 주부님 인터뷰하면서 얘기만 들었었는데 진짜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배우는 게 많아요. 와, 나는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야, 성선아 기자도 알뜰한 편인데 네. 이 알뜰한 성선아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그죠? 네, 예. 정말 대단해요. 이 대표님은 굉장히 흐뭇한 얼굴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본인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맞죠? 아, 저보다 더 알뜰하신 아, 분이고요. 그래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네. 저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네. 아,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네. 유명하죠. 정말 네. 유명합니다. 예. 네. 우리 김경수 사장님 아주 그냥 네. 아주 흐뭇하게 보고 계시고요. 박성훈 전문가님도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걱정 없이 이렇게 보는 VCR은 또 처음인 것 아,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워낙 잘하는 분을 뵈니까 저희가 또 어떤 얘기를 더 해드려야 될지. 네. 우리 이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이게 사례자처럼 하면 좋은데, 네. 살또 막상 하려고 하면 좀 맞아요. 귀찮기도 하고.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너무 이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이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얘기가 있듯이 네. 저런 수준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부터. 가장 먼저 절약을 하던 생활의 규모를 갖다 알 수 있는 거는 가계부를 써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맞아. 지출과 수입 지출을 알아야지 내가 어디서 불필요한 지출이 나가는지 네. 어떤 규모에서 그 지출 큰 규모에서 줄일 것인지를 알 수 네,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가계부를 일단 쓰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수입은 얼마, 지출은 얼마를 순서대로 써나가면 되고요. 안 되면은 정리만 하면은 다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파일도 있으니까요. 네. 엑셀 가계부도 있으니까 무료로 받아갖고 쓰실 수도 있어요. 무료로 줘요, 엑셀 가계부? 무료로 줍니다. 네. 네. 사실 가계부 굉장히 처음, 의외인데요. 돈 받으실 것 같은 느낌인데요. 무료로 줍니다. 가계부 처음에 정말 잘 포인트를 처음부터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그 가계부를 너무너무 많이 강조를 해요. 박준호 씨 가계부 쓰세요? 제가요. 네. 아, 이거는 정말. 쓰세요? 그럼요. 저희 노후통장 가계부 특강 한번 해야 될 것 다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다음 같아요. 아이템을 만들어내요. 가계부 특집. 우리 성선아 기자의 강의 쇼를 펼쳐지겠습니다. 아니지, 가계부를 제가 사실 300만 원 쓰다가 어떻게 그러면 제가 30만 원으로 줄였겠어요. 가계부를 써서 그런 거예요. 이 대표님은 워낙 잘하시겠지만. 넘어가고요. 자, 우리 박사본 대표님께 네. 여쭙겠습니다. 그 비상금 얘기, 이게 돈이 있잖아요, 돈. 뭐 남으면 이거 비상금으로 이렇게 좀 갖고 있어. 통장을 좀 만들고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가계부도 쓰고 해서 절약해서 네. 그 돈을 좀 모아내면 이 돈이 좀 비상금으로 좀 이렇게 좀 쟁여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상금이 비자금이 되면 안 되겠고 이 자금을 가정의 용도에 맞게끔 잘 쓰면 좋은데요. 가장 저는 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CMA 통장에다가 돈을 좀 넣고 있고 이게 증권사의 우리 종합관리계좌라고 하는데 네. 이자가 훨씬 좋잖아요. 네. 은행 가면 0.1%밖에 안 되는데 시중 증권사 가서 CMA 통장을 가입하면 거의 200배 정도 되는 2% 정도 되는 2%. 수익을 주니까 네. 이런 펀드, 이런 통장에다 돈을 넣어놓고 이 통장에서 매월 적립식 펀드로 2만 원씩, 3만 원씩 빠져나갈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겠고요. 비상금이 비자금 되지 않게끔 비상 꼭 필요할 때 쓰임 될 수 있게끔 CMA 통장을 활용하셔라. 그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뭐 좀 이렇게 내가 정리해야 되는 재산 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죠. 그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지출 많이 줄이시고 참 이게 알뜰하게 예, 해주시죠. 짠돌이 카페 여기 이 대표님께서도 네. 이제 칭찬을 해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서구 사회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뭐 식사하고 나서 커피도 매일 한 잔씩 들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쵸. 미국에 근무하다 오던 친구가 보면 놀랍니다, 이게 매일 한 잔씩이면 이게 돈이 얼마인데, 네. 어떻게 저렇게 매일 저렇게 4, 5천 원. 아, 테이크아웃 커피를. 거의 한 뭐 10만 원 넘겠죠. 그렇죠. 예, 커피값만 한 그렇습니다. 30만 원씩 날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주거비가 비싸니까요. 네. 주거비 줄이려고도 동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런 절약이라는 게 낭만적인데요.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가요? 동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낭만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약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이제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해가지고 공유 경제라고 해서 이제 장난감이라든지 뭐 차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공유하면서 또 네. 비용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보다 더 잘 산다고 하는 서구 사회에서 이미 이런 절약이라는 절약이라는 것은 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많이 따라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소득이 확 줄어듭니다. 근데 소득이 많을 때 그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는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습관을 줄여야 되나요? 예, 그래서 습관을 그런 바꾸는 부분에서 게. 이제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되고요. 그 이제 제일 큰 것이 이제 집입니다. 집. 네. 예, 이제 자식도 2명 있고 할 때 네. 있던 집을 사실은 자식들이 다 밖에 나가 살고 할 때도 큰 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네. 하는 이런 부분 집도 있고요. 줄이고 네, 차도 그다음에 줄이고. 자동차도 성선아 더 줄이는 게 기자는 그렇고요. 어떤 그 습관을 갖고 있는 남자랑 결혼할 건가요? 아, 저요?
제가 가계부 쓰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제가 주는 용돈 안에 쓰는 남자요. 한 달 용돈 10만 원? 이 대표님, 그 알뜰하게 살 수 있는 뭐 다른 방법, 뭐 절약 방법들 뭐 알려주실 게 있나요? 아니 대표님 먼저 그 10년 전에 용돈부터 좀 공개해 주세요. 용돈이 아니라 10년 전에 제 생활비가 10만 원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사셨잖아요, 정말. 네, 그렇게 살아서 통신비도 내고 점심도 먹고 그 데이트도 근데 하고 그게 10년 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한 13년 전쯤인데요. 네. 그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썼습니다. 제가 10만 원 정도로 생활했다 그러면 놀라움의 대상이었고요. 그때도요? 그럼요. 그때 그 진짜로 용돈이 10만 원이라고 방송에도 나왔었는데요. 그래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아낄 수 있었던 비결, 가계부 말고 또 필살기 좀 한번 공개해 주세요. 가계부 말고. 오늘 오면서 곰곰이 생각했었는데요. 네. 제가 그 오늘 여러 군데를 갈 일이 있어서 차를 갖고 오는데 네. 자동차 유지비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요즘 유지비가 아무리 낮아졌어도 자동차 유지비를 어떻게 줄까 하는데 당연히 몇 가지 정해진 게 있죠. 운전을 하시면서 그 유류비를 줄이자. 차를 운영하면서 차량 정비비를 줄이자. 이 두 가지만 줄여도 차량 운행비의 절반은 줄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줄여요? 유류비는 유류비를 줄이려면은 운전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복잡해요. 엔코 드라이빙 막 이런 복잡하기 시작하는데 네. 간단하게 2000rpm 이하로 그 운행을 하시면요. 시내에서는 그 어디서나 정상적인 속도를 내면서도 그 급출발, 과속, 급정차가 없습니다. 그거 되게 힘들어요. 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답답해 하실 거예요, 이분. 시내에서는 밟아봤자 그 다음 시내에 또 걸리기 때문에 2000rpm 이하로. 2000rpm 하면 유류비가 한 70%만 있어도 충분히 운행이 그래요? 가능하고 정비비를 줄이려면 와. 어떻게 해요? 정비비 같은 경우 요즘 자작이라고 유명하죠. 네. 자기 스스로 스스로 만든다, 뭐 또는 이런데 정비도 셀프 정비가 쉽습니다. 뭐 가령 에어컨 필터 이제 여름 지나고 나서 안 갈시잖아요. 네. 그 에어컨 필터 정품을 사면 한 7,000원에서 10,000원 사이면 살 수 있는데 네. 그걸 그 정비센터에 가면 아무리 싸게도 공임이라고 해서 25,000원씩 붙습니다. 근데 이게 교체하는 게 그 뺐다 셀프 끼기만 해도 리모델링처럼 25,000원 이죠. 배워야 되는 건데요. 네, 셀프 리모델링에 어렵습니다. 셀프 차 정비 그렇게만 해도 돈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30% 이상 줄일 수 있다면 간단하게. 1년이면 굉장히 큰 비용이 될 수 있죠. 잠시 후에 또 알려주세요. 네. 자, 박사원 전문가님. 네. 그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게 있고 비고정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보면은 이제 평달에 지출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노력하면 줄일 수가 있는데요.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정기적인 게 이제 뭐냐면 어떻게 우리 보통 김장철이었잖아요. 네. 김장하게 되면 이제 새우젓감, 고춧값도 부모님 드려야죠. 그냥 얻어먹지 말고 여름 되면 또 휴가를 갈 거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7월 달 되면 자동차 또 세금 나옵니다. 네. 보험료 나가죠. 1년에 가끔 나가는 돈들이 이런 돈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보통의 중산층 가정에서 1년에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돈들은 한 800에서 1000 정도 되거든요. 저는 꼭 좀 말씀드린 것은 평달에 고정적인 지출은 좀 검소하고 타이트하고 알뜰하게 잡더라도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돈들은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서 이 돈을 좀 따로 모아야 된다. 아까 이제 오늘 우리 사례자 안영진 씨 부부 중에서도 네. 보면은 한 달에 통신비가 아이 둘하고 또 남편하고 4명이서 통신비가 맞아요. 통신비가 5만 원에서 네. 6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저거는 저 사람이니까 가능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가정에서도 많이 좀 지켜보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평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꽤 많으니까 네. 조금씩 노력해 봤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인 게 통신비입니다. 통신비 줄게. 통신비가 보통 3, 40 나갑니다. 요즘에 할부에다가 뭐 약정, 인터넷에다가 기기값. 맞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기억나시죠? 네. TV 이렇게 안테나 돌리면서 보여요? 뭐 돌리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나시죠? 우리 세대지. 성전한 세대는 모르지. 전 몰라요. 나랑 몇 살 차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통신비라든가 유선 TV 같은 거 이용하는 비용들이 네. 너무나 큽니다. 저는 꼭 좀 권하는데 통신비 총액제를 한번 좀 시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통신비 우리 총액제. 가정에서 통신비로 10만 원 또는 20만 원 정도를 넘지 않게끔 간다.
라는 이 원칙이 정해지게 되면 네. 중간에 어떤 휴대폰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사례자 안영진 씨 부부처럼 뭐 중고폰을 통해서 좀 저렴하게 하거나 약정 없이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아요. 방법들도 좀 이용하는 게 좋겠다. 맞아. 통신비 관련해서는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 방법도 있지만 알뜰폰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휴대폰 가격은 너무 비싸요. 근데 해외 직구로 구입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말 비싼 스마트폰들이 뭐 거의 30만 원대에도 사실 살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해외 직구로 구입하셔야지 해외 컵으로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김경록 소장님, 네. 자 지출이 있어요. 네. 그 집 대출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갚았어요. 그럼 자산은 언제 모읍니까? 예? 그 자산을 좀 어떻게 좀 잘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들어서? 노후에는 이제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은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 받는 거 일정한 금액이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저희가 여유자금 있을 텐데 여유자금 있는 분보다 사실은 없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출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금리가 떨어질수록 지출 줄이는 게 자산을 모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30만 원을 줄였다 하면은 1년에 맞아요. 360만 원이지 않습니까? 금리가 4% 같으면은 이게 1년에 이제 한 9천만 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효과인데 금리가 2%로 운용하면 이게 1억 8천만 원의 자산 효과입니다. 금리가 1%로 떨어지면 3억 6천만 원의 자산을 가진 건 사람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후에는 지출을 줄인 그 자체가 자산을 가진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금리 시대일수록. 맞습니다. 네. 지금처럼 초저금리 그래서 지출 아유. 관리가 되게 근데 중요한 거고요. 은퇴해가지고 좀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긴급진단. 당신의도 안영진 씨의 이 생활을 이렇게 보셨는데요. 좋은 기감 되셨길 바라면서 우리도 또 계속해서 공부할 거니까요. 네. 자, 계속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